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PMP 얘기를 했었죠. 폴리노멀 타임,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하고 non deterministic 투리 머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우리가 인터랙티브 프루프를 배워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프루프를 할 거고 지난 시간에 한 게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투리 머신. 투링 머신, 그 다음에 non-deterministic 투링 머신을 배웠고, 특히 이제 이런 투링 머신들이 폴리노멀 시간에 계산할 수 있는 것들에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폴리노멀 타임에 계산할 수 있는 디터미니스틱 머신 할 수 있는 걸 P 문제, non-deterministic 머신이 폴리노멀 타임에 계산할 수 있는 문제를 NP 문제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프루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를 베리파이어는 베리파이어가 있는데, 프루버가 프루빙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스테이트먼트 X라고 하는 거 투링 머신에서는 그냥 입력을 생각하면 되죠. 01, 01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입력에는 데이터 들어가 있고 코드 들어가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X가 랭귀지 안에 들어간다. 즉 이걸 돌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acceptance 스테이트로 간다.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루버가 그냥 이 증명을 위해서 뭔가 정보를 줘서 바로 줘서 베리파이어가 이게 랭귀지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프루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P도 있고 MP도 있고 우리가 이제 배워볼 게 인터랙티브 프루프를 배울 텐데, 인터랙티브 프루프는 프루버가 베리파이어한테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프루버가 베리파이어한테 한 번 주고 나면 베리파이어가 프루버한테 뭔가 또 주고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는 걸 우리가 인터랙티브 프루프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그래서 PMP가 어떤 건지 먼저 보고 나서 인터랙티브 프루프가 어떻게 다른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PCP, Probabilistic Checkable Proof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IOP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저 세 개는 다 보면 결국 IP, Interactive Proof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MP 문제부터 먼저 볼 생각이 있어요. MP를 좀 볼 텐데, MP를 보기 전에 우리가 또 뭘 볼 거냐면 이 문제는 MP는 아닌 것 같은데, MP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했을까? 그걸 볼 텐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수업에서 많이 볼 문제가 그래프 non-isomorphism. 모피즘 문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GNI, 그래프 non-isomorphism 문제를. GNI 문제를 볼 텐데, GNI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래프 아이소모피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소모피 문제는 두 개의 그래프가 동일한 건지 우리가 판별하는 문제예요. 그래프 아이소모피. 이거는 그래프가 두 개 주어져 있어요. 뭐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또 하나 그래프가 뭐 또 다르게 주어져 있어요. 이 두 그래프는 인덱스를 뭐 A, B, C, D라고 하고, 이쪽은 뭐 1, 2, 3, 4라고 한다면 A랑 숫자랑 이렇게 잘 매핑을 하면은 두 개의 그래프가 같게 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가 같은지를 판별하는 게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가 이 경우에 같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같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같다는 걸 보이려면 뭐만 알려주면 돼요? A가 뭐에 해당되는지, B가 뭐에 해당되는지 그것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여기서 보면 A는 1에 해당되고 B는 2에 해당되고 C는 4에 해당되고 D는 3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연결 상태 보면 또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알려주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용어로 얘기한다면 일종의 이제 뭐 프루프 또는 위트니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프루프. 이거를 뭐 프루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위트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루프란 용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결과를 알려주면 되겠죠. 이런 대응 관계가 있다. 그럼 두 개의 그래프는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 넌 아이소모피즘은 뭐냐면 두 그래프가 다른 거예요. 자, A, B, C, D가 있는데 이쪽에는 뭐 1, 2, 3, 4가 있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이 두 그래프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같지 않죠. 어떻게 매핑을 해도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럼 저거 같지 않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보일 수 있어? 그게 어렵죠, 꽤. 그러니까 같다는 거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정답을 알려주면 되는데 저게 없다는 걸 알려면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넌 아이소모피즘은 사실 NP보다 어려워 보여요. NP는 그냥 정답만 어떻게 알려서 주면 되는데 그래프 넌 아이소모피즘은 모든 경우를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그래프 넌 아이소모피즘은 사실 NP보다 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요거는 근데 우리가 인터랙티브 프루프로는 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에 속하냐면 사실 P 스페이스에 속할 거예요. P 스페이스가 뭐냐면 폴리노미알. 즉 튜링 머신이 이제 계산을 막 하잖아요. 튜링 머신 계산하는데 테이프다 막 적죠. 테이프에 적는데 테이프에 적는 양이 폴리노미알 사이즈. 그러니까 원래 입력의 길이가 n이었다. 그러면 오더 오브 n에 그러니까 n에 대한 폴리노미알 사이즈만큼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 물론 근데 시간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폴리노미얼 사이즈여도 시간은 익스포넨셜 타임이 걸릴 수 있겠죠. 방문하는데 또 지고 왔다 왔다 왔다. 그렇죠? 그래서 P 스페이스는 굉장히 큰 계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 꽤 큰 어려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고 인터랙티브 프루프가 P 스페이스 안에 들어간 건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 우리가 나중에 볼 건 뭐냐면 P 스페이스 IP가 사실 P 스페이스를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포함한다는 것까지 보일 거예요. 추후에 P 스페이스가 먼저 좀 더 다시 또 보기도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그래프 넌 아이소모피즘 문제를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루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어, 그래프 넌 아이소모피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매핑을 해도 된다 이거죠. 저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럼 저걸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 프루버가 있고 프루버는 시간이 오래 걸려 상관없어요. 근데 베리파이어가 빠르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리파이어가 폴리노멀 시간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프루버가 모든 경우에 답을 다 보내줘요. 모든 경우를 다 보내주면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이 중에서 일부만 읽어보겠다. 폴리노멀 타임만 읽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프루버는 모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걸 다 보내줘요. 그거 엄청 크겠죠. 그렇죠? 익스포넨셜 사이즈일 수도 있어요. 그걸 보내주면 베리파이어는 그 중에서 폴리노멀 겟만 체크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게 이제 인터랙티브 프루프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자, 그래프 넌 아이소모피즘을 어떻게 이피션트하게 우리가 없다는 거를 계산할 수 있을까, 보일 수 있을까, 그게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보여줄 게 퀘스천 프루프라고 하는 게 뭘까?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자, NP 문제에서 그래프 두 개가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프 아이소모피즘. 두 개가 같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뭔가 해답을 주면 되죠. 그렇죠? 이 해답이라는 게 프루프예요. 그래프 넌 아이소모피즘에서는 두 개 다르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되죠. 뭔가 알려주는 정보. 그 해답이 프루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루프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MP 문제에서는 MP 랭귀지에서 all languages that can be decided efficiently with the aid of written known proof. 자, NP라는 언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언어를 포함하는데 뭐냐면 베리파이어가 해답 하나만 딱 보고 아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걸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efficient하게 폴리노밀 타임에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NP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제 PMP가 있었죠. 아까 원래 MP 할 때는 어떤 거였어요? 넌 디타임 머신이 뭐 폴리노밀 타임에 풀 수 있는 문제를 NP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제 다시 다른 식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NP라고 하는 건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증명 값 하나만 딱 주면 그걸 가지고 리턴 다운된 그 증명을 가지고 efficiently 아 이게 맞구나 라는 걸 쉽게 빠르게 폴리노밀 타임에 판별할 수 있는 문제를 랭귀지를 우리가 NP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데피니션을 보면 자, 랭귀지가 NP에 들어간다. 어떤 문제 NP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efficient한 베리파이어가 있더라. 어떻게 되는 첫 번째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베리파이어가 있더라. 프로버는 어떻게 막 계산해가지고 정답 하나 딱 던져준 베리파이어가 efficiently 계산할 수 있는데 어떤 걸 만족하는 거에 되냐면 당연히 답이 있으면 베리파이어가 이건 맞는 답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뭐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면 이게 두 개가 같다. 그러면 베리파이어가 두 개는 같다는 거를 efficiently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답이 없으면 어떻게든 베리파이어가 이 두 개가 같다는 거를 확인할 수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답이 없으면 확인할 수 없어야 되죠. 절대로 억셉트하지 않아도.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completeness. 자, 뭐냐면 모든 인스턴스, 요 랭귀지 안에 들어간 모든 인스턴스에서 자, 랭귀지 안에 들어가는 거 해답이 있는 애들이요. 해답이 있는 애들이면 베리파이어가 어쨌든 이건 맞는 거구나 억셉트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억셉트 할 수 있는 어떤 프루프가 존재한다는 거. 프루프 such that 랭귀지가 베리파이어가 X랑 프루프를 보고는 이건 맞는 거구나 억셉트 하는 거. 그래서 당연히 그래프 두 개가 만약 같으면 두 개가 같다는 걸 찾을 수 있는 해답이 있는 거죠. 그 해답을 보고 베리파이어가 이거 같다는 거를 항상 설득 당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운드니스. 모든 X가 랭귀지에 들어가지 않는 X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베리파이어가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같다라고 설득 당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랭귀지 똑같지 않는 거는 어떤 증명을 쓰더라도 우리가 tilde라고 쓸게요. tilde라고 저건 보통 이제 없는 건데 가짜 뭐 모든 그런 거를 tilde를 할 거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베리파이어가 이
프루프를 가지고는 아무리 해봐도 억셉트를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루프를 가지고 랭귀지를 정의할 수 있었어요. 원래 폴리노미얼 NP 할 때는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그런 형태로 하지 않았었죠.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가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프루버와 베리파이 두 개를 놓고 뭔가 랭귀지를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NP를 이제 저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컴플리니스와 사운드니스를 만족하는 그런 랭귀지 중에서 프루프가 하나가 딱 존재해서 그걸로 쉽게 체크할 수 있으면 이피션틀리 폴리노미얼 타임에 체크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NP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베리파이의 시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러닝 타임 오브 verify for language L는 당연히 폴리노미얼 타임이 걸려야 되겠죠? 뭐에 대해서? 입력에 대해서. 입력이 얼마예요 지금? 입력은 x가 입력이죠. 그래서 입력의 길이에 대해서 폴리노미얼 시간. 그래서 베리파이어 시간이 폴리노미얼 타임에 걸리는데 베리파이어가 우리가 트루프 하나만 가지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랭귀지를 다 우리가 NP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 프루프를 어떻게 빨리 찾느냐, 밀키 찾는다 뭐 이런 게 있겠죠. 프루프를 찾는데 빨리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보통 그게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 그러니까 디터미널 폴리노미얼 알고리즘인 거고 그 프루프를 찾는데 사실 쉽지 않다. 그럼 그게 보통 NP 문제들이에요. 어쨌든 베리파이 입장에서 똑같죠. 뭐 프루브가 오래 걸려서 찾든 쉽게 찾든 상관없이 나는 폴리노미얼 타임에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프루버가 베리파이한테 한 번만 프루프를 해준 거잖아요. 한 번만 뭔가 값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하면 어떨까? 사실 저 이제 인터랙티브 프루프라고 하는 아이디어, 이제 프루버와 베리파이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는 이 저자들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교수랑 학생들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물어보면 학생이 또 대답해주고 또 물어보고 대답하고 문답법 할 수 있잖아요. 문답법을 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거를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보다 물어보는 게 낫겠죠. 물어보면 또 대답해주고 랜덤하게 던지면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 생각한 게 레볼루셔널 아이디어가 자, 베리파이어가 그냥 단순히 베리파이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브한테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버 또는 뭐 프로프 둘 다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는 프로버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NPS는 그냥 일반적으로 받았었죠. 베리파이어가 이제 물어볼 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 베리파이어가 랜덤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리파이어가 뭔가 랜덤 값을 확 던져주면 그거에 해당되는 값을 또 프로버가 넘겨줘. 그걸 받고 또 랜덤을 던져주면 프로버가 값을 넘겨줘.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터랙티브 프로브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1985년도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문을 썼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저자들이 튜링 어워드를 받았죠. 10년 전에 골드바서랑 미칼리.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인터랙티브 프루프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냈던 거죠. 처음에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논문을 써가지고 제출했을 때 다 리젝트했어요. 뭐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인가 거의 퍼블리시가 안 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인터랙티브 프루프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거냐? NP는 우리가 아까 보면 프루브가 베리파이한테 하나 던져주는 걸로 했었고
인터랙티브 프루프는 어떻게 우리가 디파인을 할 거냐면 랭귀지 L은 as an interactive proof. 랭귀지 L이라고 하는 건 인터랙티브 프루프를 가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텐데, 만약에 어떤 efficient한 베리파이어 프로토콜 베리파이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까 보면 MP에서는 completeness랑 soundness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MP에서는 completeness는 어떻게 됐었어요? 해답이 있는 거는 베리파이어가 항상 억셉트하죠. 해답이 없으면 항상 리젝트하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인터랙티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완화시킬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인터랙티브 프루프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컴플리니스랑 사운드니스가 있을 텐데, 컴플리니스는 모든 X, L에 들어가는 X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면 돼요? 억셉트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 프루버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프루버가 베리파이랑 왔다 갔다 주고받을 테니까 프루버가 존재해서 이 프루버는 이제 값을 막 던져주겠죠. 베리파이가 랜덤을 주면 또 던져주고, 랜덤을 좀 던져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주고받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주고받으면 probability, 이 프루버랑 베리파이어 L과 제가 이제 이렇게 쓸 건데, 이건 노테이션이 뭐냐면 P랑 VL이 서로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박스에 두겠습니다. 인터랙션을 막 하는데 X를 가지고 인터랙션 한 거예요. 시작은 X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프루버랑 VL이 베리파이랑 서로 인터랙션을 해서 가지고 최종적으로 베리파이가 accept 1을 리턴하는 그 확률은, 자, 이 확률이 어떻게 돼야 돼요? 1이 되면 되겠죠. 그럼 항상 accept 되는 거죠. 1. 모든 엑셀에서 랭귀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모든 어떤 프로토콜을 쓰더라도, 프루브 어떤 프루브를 써더라도 P 틸다라 쓸게요. probability P 틸다랑 VL이랑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X를 가지고 했을 때 accept 될 확률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MP에서는 저게 얼마였어요? MP에서는 0이었죠. 제 인터랙티브 프로프에서는 이걸 꼭 0으로 안 할 거예요. 저거를 그냥 사실은 그냥 1보다 작은 값이면 돼요. 근데 한 2분의 1이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 문제가 없을까요? 저걸 이제 우리가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에서 저걸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2분의 1이면 또 다른 거 했을 때 또 2분의 1, 2분의 1 다 맞춰야 된다. 그러면 2분의 1을 안 쓰게 되죠. 그래서 그거 뭐 영역을 볼수 있으니까 우리가 2분의 1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컴플리스 위에가 1번이 컴플리스고 밑에가 사운드니스인데, 컴플리스가 꼭 1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컴플리스가 3분의 2보다 크다, 사운드니스가 3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면 상관없어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컴플리스의 확률이 사운드니스 확률보다 크면 돼요. 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3분의 1은 굳이 그냥 숫자이고, 저걸 쓰고 나중에 이제 확률 계산할 때 하나는 숫자가 나중에 쓸 거고, 3분의 1일 필요가 없어요. 9분의 4, 9분의 4, 6분의 1을 상관없고, 10분의 9, 100분의 1을 이때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게 차이가 크면, 물론 이게 붙으면 붙을수록 여러 번 돌려야 되겠죠. 많이 떨어졌으면 한번 돌려보면 확실히 이거는 맞는 거고, 확실히 아는 거고, 이런 거니까 금방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인터랙티브 프루프고, 우리가 이제 다시 디파인을 어떻게 할 거냐면 IP, 인터랙티브 프루프라고 하는 그런 도메인, MPP라고
맞지? 그런 큰 랭귀지를 IP를 뭘로 할 거냐면 IP라고 하는 건 모든 랭귀지 that have interactive proof. 인터랙티브한 프루프로,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프루프라는 얘기는 베리파이어가 이피션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리파이어가 억셉트 확률과 그다음에 맞지 않는 걸 리젝트 확률의 차이가 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그런 베리파이로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랭귀지를 우리가 인터랙티브 프루프라고 하는 IP 랭귀지로 정해요. 그러면 MP는 IP 들어가요? MP와 IP는 어떻게 될까요? MP는 프루버가 베리파이 한 번만 딱 건져주는 거죠. 그렇죠? IP는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여러 번 하는 거는 한 번 하는 걸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MP는 당연히 IP에 포함이 되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본 적이 없는데 BPP. 이건 Bounded Probability Polynomial Time 문제라고 하는 건데, 원래 폴리노미얼 뭐 MP나 이런 것들은 보면 항상 accept 되든지 reject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맞으면 항상 accept하고, 문제가 이게 랭귀지 맞는 게 아니면 항상 reject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베리파이어가 예를 들어서 맞는 경우에는 뭐 90%의 확률로 억셉트하고 틀린 경우는 10%의 확률로 억셉트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항상 꼭 억셉트하지 않는 것, 그런 문제들이 이제 BPP예요. 그런 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뭐 프라임 넘버 테스트, 그러니까 소인수 테스트, 프라임 넘버 테스트 같은 경우 보면 뭐 어떤 숫자의 지수수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게 뭐 프라임 넘버냐 아니냐 뭐 확률적 따지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인터랙티브 프루프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터랙티브 프루프 기본적으로 확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것도 다 인터랙티브 프루프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대충 알았죠. 인터랙티브 프루프가 뭔지, IP가 뭔지,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프루프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뭔지 대충 개념 알았을 거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거는 그래프 아이소모피즘. 이걸 가지고 이게 뭐 GNI, 그래프 논 아이소모피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먼저 그래프 아이소모피즘부터 다뤄볼 거예요. 두 개의 그래프가 같다. 그래프 아이소모피즘. 이제 노테이션을 어떻게 쓸 거냐면, 그래프는 우리가 벌텍스랑 엣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벌텍스가 우리 뭐라 그러죠? 꼭지 뭐라 불러요? 우리 한국말로 벌텍스. 엣지는 간선이라고 불러요. 벌텍스는 그냥 점이에요. 정점이 점이에요. 정점.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G랑 H. 벌텍스랑 다른 간선. 두 개의 그래프라고 쳐봐요. 그래서 뭐 벌텍스의 숫자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엣지 숫자도 같을 거고. 근데 이제 연결 상태만 다르겠죠. 그래서 그래프 G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었다고 쳐봐요. 이런 그래프가 있고, H라고 하는 그래프는 1, 2, 3, 4
이렇게. 자, 이 두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일까요? 아이소모픽 할까요? 아이소모픽해요? 그러면 어떻게 매핑하면 돼? G랑 H를 어떻게 매핑하면 될까요? G의 1이라고 하는 점을 H의 몇 번에 대응시키면 될까요? 2번. G의 2번은 3번. 3번은 1번. 4번은 자, 여기 1번하고 2번이 이쪽에 2번하고 3번 이쪽이죠. 그래서 4번, 3번의 양쪽 끝에 있고. 이렇게 토포로지컬 같은 거죠. 이렇게 보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소모픽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G랑 H는 아이소모픽하다. 선 3개 할까요? 같다. 3개. G와 HR 아이소모픽. 만약에 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G랑 H의 그 점점 간에 대응 관계가 있으면 되죠. 서비스만 있으면 되는 저런 대응 관계를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해요. If there is a permutation. permutation 파이. 요 G라고 하는 버켓에서 H라는 버켓으로 가는 이 퍼뮤테이션이 있으면 우리가 아이소모픽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퍼뮤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관계가 만족이 되냐면 UV라고 하는 간선이 이제 G 쪽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응되는 U를 매핑한 그다음에 V를 매핑한 요거에 대한 간선도 H 쪽에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번, 2번 사이에 있는 간선은 2번, 3번 사이의 간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G에 간선이 있으면 H 쪽에도 있고 H 쪽에 간선이 있으면 G 쪽에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모든 거에 대해서. 그래서 1번, 2번 사이에 있는 간선은 이쪽에서는 몇 번이에요? 이 프레임 쪽에서는 2번, 3번이죠. 그 다음 또 간선이 뭐가 있어요? 1번, 3번 사이에 간선이 있죠. 이거는 얼마예요? 2번, 1번. 실제 2번, 2번 있죠. 벌텍스 보면. 그 다음에 2번, 4번. 2는 3으로 가고 4는 4로 가요. 자, 3번, 4번 간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대1로 다 매핑이 되죠. 그래서 저거는 맞는 아이소모픽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 아이소모픽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H는 G를 퍼뮤테이션 한 거다라고 이렇게 그냥 보통 써요. 퍼뮤테이션. 덕자스키를 막 섞어놓은 거다. 그래서 이 그래프 아이소모픽 문제는 뭐냐면 G랑 H가 주어져 있고 쌍인데 G랑 H가 아이소모픽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 아이소모픽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 GI 문제는 MP예요, 아니에요? MP에 들어가죠. 왜냐면 저 해답을 좋아하는 충분히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해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걸 빨리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NP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 NP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NP 컴플리시 문제일까요?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 NP 컴플리시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어쨌든 NP인 건 맞아요. NP로 풀릴 수는 있으니까. 근데 저게 NP 하드인지 컴플리시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GI가 P인지도 모르죠. 저 그래프 퍼뮤테이션 우리가 폴리노미얼 타임을 찾을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 상태예요. 자, 어쨌든 GI 문제는 저런 건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GNI예요. GNI는 비슷하죠. G랑 H에 대한 쌍인데 G와 H가 아이소모피하지 않은 쌍이에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GNI는 NP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NP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래프 아이소모피는 NP에 들어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해답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해답이 없다. NP는 보통 뭐 이렇게 되는 건 해답이 있다는 건데 해답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그런 문제를 코NP라고 불러요. 컴플리트. 그러니까 컴플리먼트 NP. 그러니까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그래서 GNI는 코NP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코NP가 얼마나 쉬우냐 어려우냐는 모르겠고 그냥 NP는 원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문제였고 코NP는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당연히 GNI도 P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NP가 P인지도 모르고 NP가 P인지도 모르고 다 몰라요. 뭘 아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이 골드바스와 미칼리가 85년도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GW 하로라는 논문에서 하고 있던 건 뭐냐면 GNI라고 하는 게 이제 코NP 들어가는 아는데 코NP가 뭐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뭐 이피션트로 베리파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잘 몰랐는데 GNI 문제를 보니까 이게 인터랙티브 프루프는 쉽게 되더라. 베리파이가 이피션트하게 테스트할 수 있더라라는 거였어요. 원래는 쉬워 보이지 않죠? 답이 없다는 말은 되게 어렵잖아요. 있다는 걸 하는 건 쉬운데 없다는 건 되게 어렵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없다는 걸.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한다는 얘기는 GNI 문제를 인터랙티브 프루프로 만들어가지고 베리파이어가 이피션트리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은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두 개 주어져요. G0란 그래프랑 G1이란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이 그래프는 베리파이랑 프루버가 다 공유하고 있는 거죠. 문제니까. 저건 인풋을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베리파이어가 랜덤을 하나 끄집어내요. 0 또는 1. 그러니까 베리파이어가 자기가 선택하는 거 0 또는 1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을 하나 만들어요. 위에서 이라는 퍼뮤테이션. 뭐 1, 2, 3, 4 있으면 뭐 1은 2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뭐 1로 가고 4는 3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퍼뮤테이션 하나 만들어요. 랜덤하게. 퍼뮤테이션 하나.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가 H라고 하는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이 H는 퍼뮤테이션 하는데 G, B를 가지고 퍼뮤테이션 해요. 그러니까 G0로 할 수도 있고 G1을 가지고 퍼뮤테이션 할 수도 있고. 퍼뮤테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가 H를 던져줘요. 프로브한테. 이 그래프 H를. 그럼 이제 프로브는 뭘 하냐면 H가 G0, G1 중 어느 것과 아이소모픽한지 찾아요. 그럼 뭐 G0랑 아이소모픽하다 또는 G1이랑 아이소모픽 맞추는 거야 한마디로. 프로브가. 그래서 맞춘 답을 던져줘요.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자기가 뽑은 B랑 B 프라임이 같은지 체크해요. 자, 지금 이제 프로버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G0랑 G1이 아이소모픽하지 않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베리파이어가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소모픽하지 않으면 두 개가 G0랑 G1이 다르면 그 프로버랑 계산을 잘 하시면 그래서 베리파이어가 G0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이 H는 G0랑 아이소모픽 G1이라고 했어요. 고민이 G0겠죠. 그럼 내가 찾아낼 수 있겠죠. 맞추겠죠? 내가 베리파이가 G1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넘겨줬어. G1이랑 맞추겠죠? 근데 만약에 G0, G1이 둘 다 완성을 하고 있어요. 처음. 그러면 내가 G0를 해서 넘겨주고 H는 G0로 완성을 하죠. 근데 G0는 G1이라고 완성을 하죠. 그럼 G1은 H라고 완성을 하죠. 세 개가 완성을 하죠. 그러면 프로브 입장에서 H가 G0를 썼는지 G1이 왔는지 알 수가 못 맞죠. 어차피 G를 G1이 됐습니다. 그래서 G를 G1이 아이소모픽하면 베리파이어가 둘 중에 하나를 계산해서 던져주면 못 맞죠. 왜? 두 개 다른 거였으면 내가 맞췄어. 자, 그러면 컴플리스. 만약에 G0, G1이 G1에 들어갔다. 두 개 다른 거였다. G0랑 G1이 다른 거였다. 그러면 쉽죠. H가 GB이지만 H는 GB 반은 아니겠죠. 뭐 G0 선택했으면 G1이랑은 아이소모픽하지 않겠죠. 두 개 G0, G1이 다르니까. 따라서 프로버는 늘 B를 알 수 있죠. 따라서 베리파이어는 항상 억셉트를 하죠. 그래서 베리파이어가 억셉트를 할 확률은 얼마예요? 이 경우엔 프로브가 제대로 된 거라면 1이 나오겠죠. 항상 억셉트 할 수 있어요. 사운드니스. 만약에 G0, G1이 GNI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G0, G1은 아이소모픽 하다는 뜻이죠. 아이소모픽해. 그러면 H는 B에 상관없죠. 그러니까 H는 G0를 퍼뮤테이션 할 수도 있고 G1을 퍼뮤테이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에 상관없이 뭐 어차피 G0, G1이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아이소모픽 하니까 랜덤이기 때문에 B 프라임도 B와 무관하죠. 인디펜던트하죠. 따라서 베리파이어가
맞추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B 프라임 맞추는 확률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사운드니스가 확률이 2분의 1. 그래서 아이소모픽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소모픽한 경우는 지혜는 올라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 메리파이가 없을 거라는 얘기. 한번 거죠. 이거는 만약에 메리파이어가 퍼뮤테이션 파일을 바꾸어서 떼볼 수 있죠. 그럼 또 맞추겠죠. 2분의 1 맞추겠죠. 또 바꾸고. 여러 가지도 계속 해서 풍모가 맞췄다. 두 개의 그래프가 아이소모픽한데 맞추는 거였죠. 두 개의 그래프가 아이소모픽한데 또 이 프로토콜 제로 동작은 얘기입니다. 몇 번 했는데도 이 프로토콜 동작하는 거는 2분의 1을 했었어요. 몇 번 했는데도 계속 동작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런 G0랑 G1이 만약에 GNI에 들어가는 거니까 서로 다른 거니까 그러면 100%를 선발하면 항상 되겠어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인터랙티브 프루프, IP에 들어가는 거죠. 인터랙티브 프루프 같은 경우는 사운드 미스 프로바빌리티가 1이었고 컴플리트 프로바빌리티 1이고 사운드 미스가 2분의 1 이러면 IP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IP로 풀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GNI 문제는 IP에 들어가더라. 당연히 우리가 또 뭘 알고 있냐면 MP도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뭐 BPP 이런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더라. 그래서 IP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다 포함하더라. 근데 얘가 그럼 뭐에 오히려 포함될까? P스페이스라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럼 IP의 어퍼 바운드는 뭘까? GNI 같은 거는 인터랙티브 프로프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터랙티브 프로프로 표현되는 거는 뭐 어떤 머신, 어떤 튜닝 머신으로 다 확인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 어퍼 바운드. 바운드를 우리가 정리, theorem. 인터랙티브 프루프는 사실은 P 스페이스에 포함된다. 자, P 스페이스 뭔지 이런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도 당연히 튜링 머신을 가지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P 스페이스 이런 건. 자, 튜링 머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P 문제, MP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P 문제, MP 문제 둘 다 튜링 머신 시간 얼마 걸려요? P 문제를 판별하는 계산하는 또는 MP 문제를 판별하는데 튜링 머신 시간이 얼마 걸려요? 둘 다 머신이 디터미스냐 넌 디터미스 차이지 시간은 다 폴리노미얼 타임이 걸려요. 그래서 튜링 머신이 다 폴리노미얼 타임이 걸렸어요. 그렇죠? 폴리노미얼 동안 폴리노미얼 타임 동안 튜링 머신이 읽을 수 있는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테이블 있죠? 튜링 머신 테이블이 쭉 있잖아요. 폴리노미얼 타임 동안에 테이블 얼마만큼 읽을 수 있어요? 많이 읽어도 폴리노미얼 사이즈밖에 못 읽죠. 계속 가다가 폴리노미얼 사이즈밖에 못 읽죠. 그래서 얘가 읽을 수 있는 건 당연히 P 사이즈밖에 못 읽을 거예요. P 사이즈. 이거를 우리가 P 스페이스. P 사이즈라는 용어 대신 스페이스라는 용어 쓸 거예요. 타임 스페이스. 폴리노미얼 사이즈만큼밖에 못 읽죠.
근데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 경우에는 그게 읽을 수 있는 게 P 사이즈인데 P 스페이스인데 만약에 P 스페이스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걸로 가능한 조합이 모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n비트가 주어져 있어요. n비트로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예, n승까지. n비트가 0000, 0000, 1111, 이게 n승까지. 얘가 만약에 n비트다. 그러면 가능한 숫자가 2의 n승가 될 거예요. 그 얘기는 튜링 머신이 2의 n승가지를 다 돌려봐야 되는 거지. 시간이 얼마 걸려요? 시간이 얼마 걸려요? 폴리노미얼 시간이 아니죠. 익스포넨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P 스페이스를 모두 탐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익스포넨셜 타임이 걸려요. 그래서 P 스페이스가 걸리는, 그러니까 이 공간을 폴리노미얼 시간만큼, 폴리노미얼 공간만큼 이렇게 보는 거는 시간이 익스포넨셜 타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EXP 타임. 물론 그보다 짧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definitely 폴리노미얼 타임이 P 스페이스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죠. 폴리노미얼 시간이 걸리는 건 스페이스가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를 넘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폴리노미얼 스페이스인 경우에는 아무리 많아봤자 익스포넨셜 타임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폴리노미얼 타임과 익스포넨셜 타임은 당연히 두개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얘가 이쪽이라는 게 이쪽이라는 게 여튼 보기에는 P 스페이스가 익스포넨셜 타임에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증명돼 있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건 저런 거 있는데, 그래서 P 스페이스라는 게 보면은 꽤 어려운 걸 다 푸는 것 같죠. 왜냐면 P 스페이스라는 게 보면 익스포넨셜 타임이 걸리는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P 스페이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두 개가 같은지는 사실 몰라. 그건 모르고. 자, 여하튼 인터랙티브 프루프는 P 스페이스 안에 들어간다. 즉 스페이스가 폴리노미얼을 넘어가지는 않는다. 주고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하는 내용이. 왜 그럴까? 자, let 랭귀지 L이 인터랙티브 IP에 들어가는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L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터랙티브 프루프가 있겠죠. 인터랙티브 proof verifier. L이 가지고 있겠죠. 인터랙티브 프루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프로토콜 P도 있고 프로버도 있고 베리파이도 있는데 베리파이는 에피션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베리파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가 있으면 얘가 서로 주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을 거예요. 우리 트랜스크립트라고 할까. 둘 사이에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을 거예요. 트랜스크립트라고 할 거고 모든 프로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입력은 일단 고정을 해놓고 둘 사이에 주고받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입력을 고정해놓고 그래서 X를 고정해놓고 QX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뭘로 디파인 할 거냐면 X P라는 프로토콜 프로버랑 베리파이어랑 X에 대해서 인터랙션을 했을 때 값이 ma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버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뭐 사실 제대로 된 거죠. 제대로 된 거를 우리가 그 확률을 QX라고 하면, 자, X가 L에 속했다. 그러면 QX가 얼마예요? 아까 GNI 같은 경우에 1이죠. 컴플리트. X가 L에 속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 QX가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죠. GNI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면 인터넷 프로를 통해 가지고 계산해야 될 거는 저 확률이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률이 얼마인지 알면은 저게 1이고 2분의 1이면 이거는 1이면 억셉되는 거고 2분의 1이면 억셉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QX를 폴리노미얼 스페이스에서 계산할 수 있으면 저 확률을 우리가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실제로 베리파이를 안 돌리고 입력 X만 딱 주어져 있어요. X만 있으면 이게 프루버랑 베리파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결국에는 베리파이어가 1이란 거를 뭐 1의 확률로 억셉하겠구나. 또는 2분의 1의 확률로 억셉하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따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튜닝 모션을 좀 돌려가지고 계산하는 확률을 계산하는데 그걸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만에 계산할 수 있으면 그럼 우리는 이 랭귀지는 P 스페이스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뭐냐면 인터넷 카톡도 내고 이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어쨌든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죠. 그거를 이거 안 돌리고 그냥 내가 계산하겠다. 밖에서 어떤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거를 찾아내는 건데 그거를 P 스페이스 안에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프로버는 굉장히 많죠. 그냥 제일 좋은 거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버는 되게 많아요. 프로버의 수는. 프로버마다 우리가 트랜스크립트를 계속 해봐야 되겠죠. 이런 트랜스크립트 다 해서 모든 트랜스크립트를 대해서 우리가 이터레이트 해봐야 돼요. 이런 프로버에 대해서도 이런 트랜스크립트, 또 다른 프로버에 대해서도 이런 트랜스크립트 이런 걸 다 돌려보면 알겠죠. 그래서 프로버 하나가 딱 고정이 돼 있고 트랜스크립트가 계산이 되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확률 계산할 수 있죠. 또 다른 프로버 생각해놓고 트랜스크립트 만들어 놓고 계산하면 어떻게 확률이 날지 알 수 있겠죠. 그걸 다 해보면 되겠죠. 근데 그걸 다 해보는데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죠. 다 하는데 시간, 공간 이런 게 얼마나 걸릴까? 자, 여기 이제 프로버가 있어요. 여기 파일요. 프로버 쪽에서 뭔가 주면 베리파이에서 주고 받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인터랙티브 프로버라고 있죠. 인터랙티브 프로버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랜스크립트는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이제 트랜스크립트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트랜스크립트를 디파인을 할 거예요. 디파인 파셜 트랜스크립트. 트랜스크립트는 V1, V1, P2, V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 번째까지 VI, VI. 그래서 프로버가 주는 거 P1, 베리파이가 주는 거 V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덱스 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랜스크립트 할 거고, 뭐 전체가 n인데 그 중에 i번째 거를 우리가 파셜 트랜스크립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데피니션을 또 어떻게 할 거냐면 B 스타 XTR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거는 보통 펑션인데 P 스타 I 플러스 1은 이 현재 트랜스크립트 상황에서 요 VL 그 베리파이어가 억셉트 확률을 최대하게 해주는 그러한 리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얘기는 뭐냐면 프루버 베리파이어 있죠? 이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i번째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다음에 프루버가 또 값을 던져줘야 되죠. 던져줄 때는 이 베리파이어가 억셉트 확률을 최대가 되도록 하는 값을 해서 넘겨줍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프루버가 뭐 이상한 값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억셉트 잘하게 하는 걸로 넘겨준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걸 이제 피스타 I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클레임. 만약에 이런 펑션이에요. 이건 펑션. 현재 입력과 현재 나오는 트랜스크립트 쭉 봐가지고 그 다음번에 나올 게 뭐가 될지 판단하는 건데 어떤 값이 나타날지. 그런데 그 값은 베리파이가 억셋을 제일 잘하도록 하는 그걸 계산해서 넘겨주는 이런 함수인데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함수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함수가 사실은 P 스페이스로 가능하다. 그러면 X는 P 스페이스.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할 거예요. PX, 즉 저런 함수를 계산하는 함수를 그러니까 프로버가 리턴해야 될 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우리가 P 스페이스에서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런 게 있다고 치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베리파이어가 억셉트할 확률도 계산하는 걸 폴리는 P 스페이스에 살 수 있다. 조금 이렇게 보일 거예요. VL은 베리파이어는 그냥 랜덤으로 계속 뽑아가지고 프로버한테 주겠죠. 랜덤으로 뽑아서 R1, R2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프로버한테 계속 넘겨줄 거예요. 받을 때마다. 자, 요거는 사이즈가 얼마예요? 랜덤은? 요거의 사이즈는? 폴리노멜 사이즈죠? 그렇죠? 저 주고받는 건 다 폴리노멜 사이즈. 저게 익스포넨셜 사이즈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베리파이어는 폴리노멜 타입만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트 B라고 하는 건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후보가 베리파이가 있으면 원래 후보가 이렇게 중요한 베리파이가 랜덤을 주고 중요한 랜덤을 주는데 사실 어차피 베리파이를 이제 뽑아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 다 뽑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뽑아놓고 그거 어떻게 하면서 보내주는 거고 순서 좀 바꿔서 베리파이어는 입력에다가 자기가 보내줄 그 랜덤 값을 미리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받는 거죠. 이건 스타트. 베리파이어가 어떤 사람들을 체제를 대비하는 그런 능력으로 받아들이죠. 이걸 이렇게 거를 스타트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P1 스타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요 펑션을 돌리는데 입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트는 있었어 없었어요? 처음에 프로모가 벨파이를 때리면 트랜스크립트 없이 시작하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요. 하고 그다음에 베리파이어가 주는 건 베리파이어가 그냥 XR P1 스타를 받아가지고 뭐 넘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베리파이어 사실 속에서 랜덤을 뽑아놓은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리턴을 해주고 계산해서 줄 수도 있고 똑같은 걸 리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또 프로버가 두 번째를 계산할 텐데 이것도 펑션을 돌리는데 X랑 지금까지 나와있던 트랜스크립트 P1 스타랑 VL에서 온 것들, 이것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V2는 베리파이어한테 XR 앱으로 뽑은 거 P1 스타, P2 스타 이거 받은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할 거예요. 자, 자, 이런 베리파이어를 우리가 B2Q라고 그래요. B2Q라도 뭐 베리파이어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어쨌든 홀리네말 타입밖에 계산 못하는 거죠.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홀리네말 사이즈 있죠. 그래서 이 비트도 베리파이어가 어떤 알고리즘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QX는 어떻게 될까요? BX는 뭐냐면 이 BX는 뭐냐면 요게 좀 예를 들고 저렇게 하는데 V앱이 리턴 하겠죠. 0.1 없앴다든지 리젝트 하겠죠. 그렇죠? 리젝트 없앴다는 리젝트 할거 아니겠죠? 프로버랑 베리파이어 서로 주고받는데 베리파이어가 랜덤 뽑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누가 계속 줄 거고 그거에 맞춰서 프로버가 줄 텐데 다 끝나고 나면 얘가 억셉트 또는 리젝을 하겠죠. 억셉트하면 1, 리젝하면 0 이라고 한개 주죠. 0 또는 1을 리턴할 거예요. 그러면 V 베리파이어가 억셉트 할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랜덤에 대해서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그러니까 베리파이어는 입력에 대해서 R을 뽑아서 한다고 그랬죠. R. 그래서 내부적으로 뽑아서 하는데 이 R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 R이 예를 들어서 n비트면 이게 n승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VL이 억셉트하는 경우 이 XR이 1인 경우를 다 더하면 물론 R은 전체 랜덤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억셉트하는 확률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X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이제 컴플리트하다, 컴플리트에서 1이다, 확률 1이다. 그러면 랜덤화를 얼마나 뽑든 간에 항상 VL이 억셉트하죠. 근데 만약에 X가 GNI 이런 게 아니다. 아니어가지고 뭐 말씀 못 한 거였다. 그러면 랜덤화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억셉트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럼 순전히 아래 디펜던트 하죠. 랜덤에. 그래서 그 랜덤 전체 경우 중에서 VL이 억셉트하는 경우. 그게 이제 실제로 VL이 억셉트하는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쭉 돌리면 이제 이렇게 끝까지 돌리면 다 계산할 수 있는데 요거를 돌리는데 필요한 공간은 얼마큼 필요해요? 이거 폴리노미얼 사이즈죠? 각각 다 폴리노미얼이죠. 필요한 공간.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데 필요한 공간은 R이 문제인데, 그렇죠? R의 경우수는 익스포넨셜 개수예요. 그렇죠? 근데 R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공간은 얼마냐? R은 n비트예요, 그냥. n은 폴리노미얼이고, 그러니까 랜덤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비트는 몇 비트? 그러니까 그거는 스페이스는 폴리노미얼 스페이스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폴리노미얼 스페이스. 시간의 익스포넨셜이 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랜덤 R을 표현하는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를 하나 값 정해놓고 계산하고, 또 그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를 바꾸어 딴 값 정해놓고 또 계산. 또 딴 값을 바꾸어 또 계산. 그래서 스페이스로만 따지면 폴리노미얼 스페이스가 다 계산이. 그러니까 시간은 아닐 수 있어요. 시간은 익스포넨셜 타임이 걸릴 수 있지만 스페이스만 따졌을 때 우리가 필요한 공간은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만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값만 바꿔오면서. 그래서 요 각각들이 이런 것들이 다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라면, 얘네들 다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라면 결국 필요한 건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만 있으면 다 되겠죠. R을 표현한 것도 폴리노미얼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클레임이 끝났어요. 왜 QX를 계산하는데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를 다 할 수 있죠. 이거를 더하는 데는 폴리노미얼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할까요? 자, 이걸 쭉 끝까지 계산했죠? 그러면 요 비트 B 값을 계산할 수 있죠. offset 또는 리젝이 나오겠죠. 그거 전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R 바꿔가지고 쭉쭉 계산해요. 그럼 결과 나오겠죠. 그거 계산해서 또 더하면 되겠죠. 더하는데 n미터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돌리면서 값만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 공간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폴리노미얼 수 있습니다. 시간은 물론 오래 걸리겠죠. 공간은 어쨌든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로 다 우리가 계산 결과 중간에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폴리노미얼 스페이스 안에 다 계산할 수가 있죠. 시간은 아마 지수증이 걸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P 스타 펑션이라고 하는 게 P 스페이스 안에 계산 가능하더라. 이거만 보면 끝이죠. P 스타 펑션 저 계산하는 거. 이런 P1, P1 스타, P2 스타 값을 제대로 맞게 해준 걸 최대 확률이 나오게 하는 거를 계산하는 게 우리가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면 QX를 계산한 것도 폴리노미얼 스페이스 됐는데 P 스타가 폴리노미얼 스페이스인지 몰랐었죠. 그래서 저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증명. 트랜스크립트가 있어요. P1, V1, P2, V2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VI라고 하는 건 베리파이어가 프로버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으면 얘가 처음에 P1이라고 걸 주면 이쪽은 V1이라고 걸 주겠죠. 그래서 V1을 계산하려면 V1은 베리파이어 계산을 할 텐데 어떤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얘한테 주어져 있는 거 입력 있죠. 그 다음에 V는 내부적으로 랜덤 하나 선택하죠.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받은 P. 요거 가지고 계산하겠죠. V2는 X랑 Y랑 P1이랑 P2. 요거 가지고 계산하겠죠. 그렇죠? VI는 X랑 R이랑 P1부터 PI를 가지고 얼마를 보내줄지 계산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리커저를 가지고 이제 P 스타를 계산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가 있으면 이제 주고받고 할 텐데, 이제 뭐 이쪽에서 VL-1번째를 받으면 얘가 P 스타 이렇게 값을 리턴하겠죠. 스타가 붙은 거는 베리파이어가 잘 억셉트 하도록 하는 값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베이스 케이스부터 먼저 볼 거예요. 제일 끝에 거 P 스타 펑션을 돌리는 건데 X 그다음에 P1 V1 그래서 PL-1 VL-1까지 해가지고 PL 스타로 계산하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당연히 저 P 스타라고 알고리즘은 우리가 VL한테 막 값을 줬을 때 가장 그러니까 억셉트 확률이 크게 되는 그런 값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P 스타 L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계산해야 되냐면 가장 큰 어떤 값을 계산해야 돼요. PL 이 값, 그러니까 어떤 PL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뭐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야 되냐면 VL한테 얘는 이제 XR이 있고 P1, P2 이렇게 줘가지고 PL-1까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PL을 주는 거죠. 줬을 때 이 값 자체가 억셉트 잘하게 1이 되도록 하는 확률이 제일 높게 되는 그런 PL을 주는 게 P스타 펑션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 펑션은 이 R에 대해서 R이 어떤 값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죠. R이 이걸 0.0일 때 PL 0.1일 때 이거 다를 거 아니겠죠?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 이 R에 따라 다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을 한번 를 자, 네, 뭐 이거는 뭐 상관없고 요거만 일단 먼저 봅시다. 요 부분.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 P 스타라고 하는 알고리즘 뭘 하면 되냐면 PL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만 하면 돼요. 어떤 값이 되냐면 베리파이드 줬을 때 가장 억셉트를 잘할 값을 계산해서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알고리즘 P 스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P 스타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있었던 값들 뭐 P1, P2 뭐 이런 거 쭉 있겠죠. 뭐 VL도 있을 거고 VL이랑 코드도 있을 거고 X도 있을 거고 R도 있을 거고 P1도 있을 거고 그래서 PL-1 값이 다 있죠.
다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정해야 될 건 요 값을 정해야 돼요. P, L. 요 값을 정해야 돼요. 그렇죠? 요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PL로 가능한 값은 뭐예요? 이게 영영적인 경우, 영영은 1인 경우, 영영이 0인 경우, 1인 경우,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P스타는 여기가 000, 0000001, 11111 이런 걸 다 따져보면 돼요. 다 따져서 돌려보면 되겠죠, VL을.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데 스페이스가 얼마만큼 필요해요? 스페이스는 그냥 요거만 있으면 되죠. 왜냐면 여기 값을 바꿔가면서 0000 해놓고 돌리고 0001 해놓고 돌리고 스페이스는 안 바뀌죠, 사이즈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익스파이터를 걸릴 수 있어요.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거 계속 바꿔가면서 이게 제일 큰 값이 나타나는 그럼 P 스타라는 알고리즘 자체는 어때요? 프리미어 스페이스만의 가장 큰 거죠. 자, 왜냐하면 이 VL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폴리노미얼 타임에 계산할 수 있죠. 얘는 폴리노미얼 타임에 계산할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만 적어 놓으면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결국 토탈 계산하는데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를 가지고 뭐가 제일 좋은지 알면은 다 해보면 됩니다. 다 해보면 그러면 P 스타 X P1 V1 VI VI 요거는 이제 P 다음 거에 대한 거를 계산하는데 이건 P 스페이스만 돼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 정도. 그래서 그 정도를 계산하는 데는 사실 이것도 다 P 스페이스. 왜냐면 뭐 더 쉽죠 이거는. 결국 이것도 다 보면 공간으로만 따져보면 여기 PI 번째가 있고 물론 뒤에도 다 채워야 되는 거죠. 다 줘야지 결국 VL이 이게 offset할지 알 수 있을 텐데 뒤쪽은 우리가 잘 되는 걸로 다 찾아놨던 거고 뭐 사실 다 해보면 되죠. 여기가 0000부터 시작해서 111 때까지 다 해보고 뒤쪽도 모든 경우 다 해보면 되죠. 어쨌든 근데 스페이스만 따지면 어때요? 필요한 스페이스는 다 되죠. 인간상으로 뭐 크게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모든 경우 다 해보고 나서 PI 번째 그리고 PI 마이너스 1번째 틀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속 바꿔서 돌리다 결국 이 P스타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P스페이스 안에 사실 다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부분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 그 부분을 0일 때부터 1, 2, 3, 계속 여러 개를 다 찾는 거예요. 또 그냥 포름으로 우리가 C코드의 포름으로 인터넷에서 뭔가 계산할 수 있다. 그건 당연히 P스페이스. 그래서 P스타도 P스페이스고 따라서 인터랙트 그룹은 P스페이스다. 이게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 게 뭐냐면 GNI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코 MP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얘가 인터랙트 그룹에 들어가는 거고 인터랙트 그룹은 P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CoMP는 인터랙티브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들은 인터랙티브 프루프에 들어가는 다른 문제들도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더 다음 시간부터 알아볼 거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게 이제 썸책 프로토콜을 알아볼 계획이 있어요. 썸책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 스탠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인터랙티브 프루프 프로토콜이고 그 얘기는 베리파이어가 폴리노미 타임에 액셉트 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는 썸책 프로토콜 알아볼 거고 썸책 프로토콜은 사실 인터랙티브 프루프에 굉장히 베이스가 되는 알고리즘이고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썸책 프로토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네?